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 세금이죠. 12월에 이제 고지가 됐고, 저도 이제 종부세를 내는 입장으로서 사실 21년도에 대비해서 22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주변에 뭐 지금 종부세 내시는 분들 몇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다들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 내던 분들은 뭐 몇백만 원을 내는 적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집을 뭐 공시지가 오른 영향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혹은 짧게는 뭐 30만 원, 뭐 70만 원, 또 적당하게는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지금 되게 조금 솔직히 저도 내는 입장으로서 아깝습니다. 오늘도 임대인으로 살면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세면기 수전에 좀 물이 샌다고 해서 좀 물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세면기 수전을 바꿔달라 해서 수전을 바꿔줘야 돼. 물론 이제 바꿔줘야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뭐가 좀 뭔가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되는 업무, 그런 업무들은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토지세, 재산세 당연히 내겠죠.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도 종부세가 또 폭탄에 날라오니까, 사실 작년에 낼 때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21년도에 20년도 이때만 해도는 집값이 오른다는 약간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집값이 오르니까 뭐 그 정도는 내면 되겠지 라는 기조로 좀 버티고, 임대인들, 그 다음에 좀 다주택자들, 그런 분들은 좀 기분 좋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22년도에는 좀 상황이 그 작년, 재작년하고 완전히 이제 기조가 이제 변했잖아요.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올해 내기에는 조금 기분이 썩 좋진 않다. 억울한 유형도 많습니다. 억울한 유형. 부동산 솔직히 폭탄인데, 네 가지 유형.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에 이제 인용을 해보면, 경제 전문 기자 김기훈님 기사를 살펴보면 억울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실 불만 많습니다. 불만 많은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너무 여기 보시면은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그리고 세액이 좀 많아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많아가지고 뭐 분납을 해도 되는지, 뭐 이거 국세거든요, 여러분. 국세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문제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활동하는데 뭐 국세 완납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뗄 때 당연히 안 되고, 뭐가 처리할 때, 뭐 수금할 때, 나라를 상대로 수금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2020년보다 21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마찬가지로 좀 억울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근데 솔직히 뭐 정부 말만 믿고 그렇게 다시 의무기간 끝나자,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간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아파트 상속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흑자 파산 위기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흑자 파산 위기. 그러니까 집값이 예전에 사가지고 오른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종부세가 천정부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어쨌든 이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현금 능력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되고 힘들어지는 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종부세가 계속적으로 20년, 21년, 22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2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다짐을 했던 게 월 얼마씩 조금씩은 모아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뭐 적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목적성을 갖고 있잖아요. 목적성.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종부세를 내야 된다, 아니면은 뭘 내야 된다, 여행자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사실 이자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4%를 받든 5% 받든 6%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목적성에 맞게끔 그 통장을 구성해서 내가 그만큼 금액을 채워 나가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월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있다. 그러면 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겠죠. 여러 가지 요즘은 뭐 돈 벌 수 있는 뭐 재테크 수단, 그 다음에 뭐 투자, 뭐 엔자 이런 식으로 할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는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사실 임대인으로 사는 거는 되게 서러운 것 같아요. 서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임대를 하라고 했어? 너보고 다주택자 하라고 했어? 물어보면 당연히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면기 수정 같은 거 고치고 보일러 고치고 뭐 고치고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런 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연히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뭐 물론 이제 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게 쌓이면 금액이 더 커지죠. 세금도 그렇고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외롭다고 보여야 되나? 되게 남들 가지 않는 그 길을 갔다 보면 한 번쯤은 그렇게 이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마음을 다 잡아야 되죠. 마음을 다 잡고 사실 다주택자의 마음은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저 또한 이제 멘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제가 가고자 하는 신념, 방향, 그 길을 쭉 가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면서도 뭐 세입자도 서럽다고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요즘은 임대인도 서러울 때가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전세가 많이 떴어요. 역전세가 많이 떠가지고 제가 주변에 뭐 들리는 얘기,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이게 3억이면은 뭐 2억대로 추락이 돼서 그만큼 전세가가 오히려 하락이 됐죠. 나 이사 갈게요. 매달 며칠 날 이사를 갈게요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돈이 그만큼 내줘야 되는데 돈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왜? 대출도 안 나오죠.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시세가 그만큼 3억이었으면 3억이 안 구해지는 거죠. 더 아래로 구해지는 거죠. 뭐 2억 2천, 2억 5천, 뭐 2억 4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대인이 그거만큼 당연히 갭을 메꿔줘야 되죠. 돈을 더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억 2천이든 3천이든 4천이든 간에 아파트마다 좀 다르겠지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새 안 구해집니다. 사실 제가 지금 월세를 내놓은 것도 있어요. 전세를 내놓은 것도 있지만 월세를 신규로 내놓은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구해질 거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구해지는 데가 있어요. 3천에 100을 내놨으면 여기 시세보다 싼데요. 다른 데는 3천에 110, 120 막 이래가지고 저는 3천에 100을 내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구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이제 좀 흔들려가지고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95나 90이나 뭐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5에 합의를 보고 이렇게 세팅하고 가는 아파트가 한 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월세를 세팅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급변하고 흔들리고 뭔가 자꾸 변수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변동된다는 거,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대인으로 산다는 건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주택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뭘까요? 수익. 첫 번째는 집값이 상승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집값 상승, 그러니까 하락하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려고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은 월세가 있어요. 월세. 기본적으로 우리 월세를 냈으면 세를 받잖아요. 그래서 월대로 수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즉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이중과세 형성을 띠고 있는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아까 제가 말한다시피 보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세면대 수전 뭐 고장난 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도배 같은 경우라든지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뭐 대지 지분이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후화돼서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게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서러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길을 그래도 좀 내가 좀 가고자 하는 길이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이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다주택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느끼는 이 감정 잊지 말고 나중에는 꼭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임대인으로서 좀 느꼈던 그 다음에 임대인이라면 좀 항상 느끼는 것들 감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이제 투자에 관해서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되는 영상 찍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